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이제 개막이 한 3주 정도 남았는데요. 개막 전에 예상 베스트 스쿼드를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피셜 난 선수들하고 희위고까지를 조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베스트 11 포지션별로 뎁스 같은 것도 확인해 보고요. 거기에 제 생각을 덧붙여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말미에는 제가 생각하는 예상 베스트 11 현실평과 희망평까지 계획을 해봤으니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서는 리버풀부터 지난 시즌 리그 순위대로 쭉 갈 거고요. 빅6 할 겁니다. 그리고 라리가 팀 역시 상황에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팀의 영상도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골키퍼입니다. 리버풀의 골키퍼는 크게 4명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리송, 마마르다슈빌리, 우드만, 패치입니다. 일단 알리송이 주전으로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알리송은 계약 기간이 2시즌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알리송은 골키퍼 치고는 부상이 꽤 있는 편입니다. 사실 골키퍼라는 그런 포지션이 이제 리그 끝나고 출전 시간별로 쫙 줄 세워놓으면 상위권에 가장 많이 위치한 포지션이에요. 뭐 경기 중에 엄청나게 달리는 포지션이 아니기 때문에 부상당할 확률이 아무래도 좀 적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리송은 리버풀에서 꽤 많은 크고 작은 부상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마냥 알리송만으로 시즌을 보내기에는 어려웠던 시즌들이 있었고요. 그때는 이제 서브 골키퍼들이 제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리버풀이 이제 장기적으로 주전이 되면서 든든한 서브까지 겸할 수 있는 그런 골키퍼 마마르다슈빌리를 데려왔고요. 어떻게 보면 마마르다슈빌리로 세대 교체 시작하는 그런 시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알리송 주전 체제로 가되 마마르다슈빌리에게도 적지 않은 출전 시간을 부여하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이고요. 또 우드먼이라는 키퍼도 있는데 이 키퍼도 세이브 능력이 괜찮더라고요. 프리시즌 같을 때 보니까. 그래서 부상당해서 서드키퍼까지 나올 경우에는 또 안정적인 뎁스를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버풀의 골키퍼 뎁스상으로는 저는 괜찮다, 좋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레프트백입니다. 레프트백은 케르케즈, 로버트슨, 치미카스입니다. 일단 케르케즈가 주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케르케즈를 꽤 큰 금액에 영입해오면서 팀에 빨리 적응을 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로버트슨이 그래도 지난 시즌보다는 플레이 타임이 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뭐 로버트슨을 내내 벤치에만 앉혀둘 것 같진 않고요. 리버풀이 또 많은 대회가 있기 때문에 부상 없으면 그래도 시즌 1500분 이상 정도는 뛰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시작 단계에서 8게임 뛰니까 거기서 로테이션으로 활용될 수 있고요. 뭐 리그나 리그컵, FA컵 다 있으니까 적절히 활용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버트슨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의 이적설이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적설이 식고 나서 로버트슨은 잔류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그러면서 치미카스의 이적 확률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레프트백을 3명으로 생각하는 팀은 거의 없다 보니까 아마 치미카스의 이적 확률이 좀 높아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레프트백의 정리 문제는 저는 리버풀의 센터백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리버풀의 센터백이 뎁스가 많이 얇은 편입니다. 그래서 프리시즌 중에 이 왼쪽 센터백 자리에 로버트슨이나 치미카스를 기용을 했었단 말이에요. 혹시나 리버풀이 정말 시즌 말까지 센터백 서브 자원을 구하지 못한다면 뭐 둘 중에 한 명을 남겨서 센터백으로 활용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아주 낮은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그런 만약의 사태를 빼고는 치미카스가 다른 팀에 팔리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요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프트백 뎁스는 사실 원래 로버트슨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정말 좋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로버트슨의 폼이 지난 시즌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이번 시즌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는 미지수고요. 케르케즈 역시 새로운 팀에 와서 뛰는 거기 때문에 적응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리버풀의 레프트백 다른 포지션에 비해서는 뎁스가 좋은 편까지는 아니다, 평범하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센터백입니다.
반다이크, 코나테, 조고메즈. 일단은 이렇게 3명으로 분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반다이크, 코나테의 부동의 주전 라인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센터백이라는 포지션은 챔피언스 리그 나가지 않는 팀이더라도 최소 4명, 그리고 보통 5명 정도까지는 뎁스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버풀이 아카데미 레벨의 선수 제외하고는 이제 센터백을 3명 정도밖에 볼 수 없으니까 우승을 노리는 팀의 뎁스라고 따졌을 때는 아주 약한 편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 2명을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1명 정도 더 추가한다고 했을 때는 뭐 유스 레벨의 선수로 채울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최소 2명 보강할 때 그 중에 1명은 왼발 선수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이제 영입할 때 약간의 빅네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코나테 FA 이탈 가능성이 있잖아요. 뭐 아직은 정해진 건 없지만 리버풀과의 재계약이 계속해서 불발이 되면서 코나테가 나중에 나갈 때 바로 주전으로 쓸 수 있을 그런 센터백까지 생각해서 데려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센터백 뎁스 문제 결코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리버풀이 베스트 11이 정말 센 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리그는 장기전이잖아요. 그리고 뭐 리그만 38경기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리버풀은 챔피언스 리그, 리그컵, FA컵 다 공존하면서 시즌을 보내야 하는데 여기서 조고메즈는 일단 잔부상이 좀 많은 편이죠. 반다이크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당장 내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 것까지 따졌을 때는 리버풀의 센터백 뎁스는 절대 가볍게 볼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리버풀이 지금 앞쪽에 공격수들 이렇게 영입하는 거 보면은 무조건 우승하겠다는 포부가 담겨 있잖아요. 즉 우승이 목표인 팀인데 센터백 뎁스가 요 정도라면 이런 것들은 우승의 걸림돌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네 하나 브룬의 부상으로 코나테 반다이크 중에 1명이 뭐 일정 기간 뛰지 못하고 그랬는데 조고메즈 나왔다가 또 잔부상 당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정말 암울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리버풀이 또 경기 중에 수비적인 운영을 할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 순간에서도 센터백 퀄리티 분명히 중요해질 텐데 이삭 데려오는 거 물론 중요하겠지만 센터백 영입하는 거 저는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버풀의 센터백 뎁스 위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라이트백입니다. 라이트백은 프림퐁과 브래들리입니다. 아놀드 공백 이후 빠르게 데려온 프림퐁이 주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프림퐁은 5백 그러니까 사비 알론소의 레버쿠젠에서는 거의 오른쪽 미드필더 내지는 윙어처럼 활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 포백에서의 수비력은 검증해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리버풀이 리그에서 경쟁을 할 때는 또 상위 레벨의 왼쪽 윙어를 마주칠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 프림퐁의 진정한 시험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다른 선수 브래들리를 얘기하자면 브래들리는 나이도 어리고 부상만 없다면 충분히 든든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브래들리의 조금 걸림돌은 주전이 되기에는 부상이 조금 많은 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브래들리에게 놀랐던 건 클롭 때 23-24 시즌 겨울 정도의 진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거든요. 그 정도 퍼포먼스가 이번에도 나온다면 좋을 것 같고요. 리버풀 라이트백의 뎁스 양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수비형 미드필더입니다. 리버풀이 4-2-3-1 쓰는데 지금 흐라벤베르 정도의 역할을 맡는 걸 볼란치 1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흐라벤베르, 엔도, 바이세티치, 모튼 그리고 요니까지 있긴 합니다. 일단 스쿼드의 숫자 자체는 충분한 느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왼쪽에 있는 선수들이 흐라벤베르와 비슷한 스타일이라고 보기는 살짝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흐라벤베르라는 선수의 유형이 조금은 유니크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일단 엔도, 흐라벤베르와 같은 위치에 뛰지만 엔도는 흐라벤베르 스타일보다는 조금 더 캉테나 우가르테 이런 유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클롭 때보다는 플레이 타임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뭐 든든한 서브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튼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모튼은 좀 아쉬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엔도와 모튼 사이에 있는 바이세티치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지난 시즌은 임대를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전반기에는 챔스를 경험하기도 했고 이제 후반기에는 라스팔마스라는 라리가 팀에 가서 이제 라리가도 꽤 많은 플레이 타임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세티치라는 선수가 얼마나 경험치를 먹고 왔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이 정도 뎁스 정도면 그래도 탄탄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에 조금 더 중점이 되어야 할 부분은 이제 바이세티치 같은 선수가 성장하는 거겠죠. 그 다음 이제 볼란치 2라고 표현한 두 번째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입니다. 여기는 맥알리스터와 커티스 존스 두 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흐라벤베르 자리보다는 조금 더 박스 투 박스 같은 느낌으로 앞뒤를 왔다 갔다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부동의 주전은 맥알리스터입니다. 뭐 사실 맥알리스터만큼 이 자리가 잘 어울리는 선수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혼자서 6번 자리도 잘했던 선수인데 요 정도 자리에서 수비적인 기여도 해주고 많은 활동량 가져가주고 가끔가다 앞쪽으로 전진하면서 실제로 득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게다가 중거리 슈팅 능력까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역할을 아주 잘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커티스 존스는 리버풀 성골뉴스 출신이기 때문에 뭐 팀그로운, 홈그로운 다 만족하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뭐 순전히 냉정하게 기량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커티스 존스 아쉬운 면도 분명히 존재하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서브로 이 정도 조건까지 만족시켜주는 선수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좋았던 시기까지 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 시기만큼 개인적으로도 팀적으로도 끌어올려주는 게 일단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또 지난 시즌 소보슬라이, 맥알리스터, 커티스 존스, 흐라벤베르 이렇게 미드필더 4인 체제에서도 여러 자리 띄워주면서 감초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뭐 커티스 존스 단독으로 봤을 때 좀 아쉽지만 팀적으로 봤을 때는 이만한 서브 구하기 쉽지 않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고요.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 두 번째, 양호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입니다. 공격형 미드필더는 비르츠, 소보슬라이, 엘리엇 이렇게 3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비르츠는 일단 부동의 주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타리그에서도 클래스를 입증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일단 영입 자체가 리버풀에 없던 유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팀적으로는 좋은 영입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뭐 사실 프리시즌이라서 너무 호들갑 떠는 것 같긴 하지만 프리시즌 경기하는 거 봤을 때는 진짜 공 잘 찬다 라는 느낌이 있었고요. 또 이제 소보슬라이라는 공격형 미드필더는 비르츠와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르츠가 공 가진 상황에서 정말 스페셜한 플레이를 보여주는 선수라면 소보슬라이는 공 없는 상황에서의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격 라인과 3선 미드필더 간의 간격을 아주 잘 채워줄 수 있는 선수고요. 직접 공을 잡진 않더라도 공간으로 띄워주면서 상대 수비 자원을 끌어당길 수 있는 역할도 해주고요. 전방 압박 시에도 성실한, 진짜 목에서 피맛이 날 정도로 뛰는 그런 유형의 선수입니다. 그래서 뭐 상황에 따라서 소보슬라이를 쓰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공 가진 상황에서의 플레이는 조금 개선이 들어가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엇은 약간 입지가 애매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엘리엇으로 이제 다른 팀과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리버풀의 공격형 미드필더 1, 2 옵션이 완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엘리엇은 다른 팀을 찾아 떠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뭐 비르츠, 소보슬라이, 엘리엇 정도면 다른 팀에서는 아주 부러워할 만한 공격형 미드필더 뎁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레프트 윙은 학포, 키에사, 응구모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학포가 부동의 주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삭의 이적 여부에 따라 에키티케를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키에사가 리버풀에서의 시간이 남아있을까?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확실히 지난 시즌보다는 그래도 좀 몸이 가벼워진 느낌을 프리시즌에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키에사 본인이 결정해야 될 문제들, 내가 리버풀에서 서브로 만족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것도 고민을 해서 이번 시즌 이적시장 말미에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응구모아도 어리긴 하지만 이제 슬슬 서브로 기회를 줘볼만 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1대1 드리블 능력에서 강점을 보여줬던 선수고, 학포와는 또 다른 맛으로 이제 상대가 지쳐있을 때 흔드는 그런 역할로 사용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렇게 리버풀의 레프트윙 뎁스를 봤을 때는 사실 다른 포지션에 비해서는 엄청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보통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윙 뎁스입니다. 살라, 키에사, 벤도크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살라가 부동의 주전이겠죠? 중요한 건 살라가 이번 시즌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또 리버풀의
우승 경쟁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에사가 살아만 난다면 왼쪽 오른쪽 다 활용 가능한 멀티 자원이기 때문에 이 라이트윙에서도 키에사가 살아나는 거 아주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벤도크가 2부 리그에서 임대를 경험했던 선수라서 이번 시즌 리버풀이 계속해서 키워볼지 이게 또 중요한 선수입니다. 벤도크는 사실 프리시즌 때마다 합류를 시켜서 같이 경기를 시켜보긴 했거든요. 그리고 이 선수가 이제 주발이 양발이라고 봐야 될 정도로 왼발 오른발 다 잘 쓰기 때문에 성장만 한다면 괜찮을 수 있는 자원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리버풀 측에서는 벤도크를 다시 임대 보낼지 1군으로 콜업할지 이런 것들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키에사나 벤도크 둘 중에 한 명은 남겨놓을 것 같은데 그 선수가 누가 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스쿼드의 숫자 자체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오른쪽 윙은 거의 살라한테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라의 어깨가 무거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과연 살라가 어느 정도로 부상을 안 당할지 어느 정도로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스트라이커입니다. 스트라이커는 현재 2명, 에키티케와 누네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에키티케는 리버풀이 아주 큰 기대를 가지고 영입한 자원이고 예전부터 리버풀이 노렸던 자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리버풀 내부에서는 엄청난 포텐을 가진 선수로 판단을 하고 데려왔기 때문에 또 리버풀 팬들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선수고요.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약간 혼자서 공격을 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리버풀에서는 자신 말고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 선수들의 지원을 받는다면 어떤 득점력을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의 영입에 따라서 또 왼쪽 윙어로 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대비를 해놔야 될 것 같고요. 누네즈가 매각될지 혹은 누네즈가 서브에 만족할 수 있을지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단 리버풀 내부에서는 누네즈를 매각 자원으로 보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팀이 원한다고 꼭 팔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누네즈 선수 본인도 리버풀을 떠날 마음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리버풀의 스트라이커, 에키티케, 누네스 이렇게 가더라도 저는 뎁스 자체는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누네스 팔리고 여기를 이삭으로 바꾼다고 했을 때는 진짜 미친 뎁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예상 베스트 11 현실 편입니다. 추가적인 오피셜이 없다고 해도 강력한 베스트 11이 될 수 있고요. 주전 11명을 부상 없이 얼마나 유지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리그는 장기 레이스잖아요. 그래서 뎁스의 퀄리티도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군과 2군의 차이가 나는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유의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센터백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백의 수비적인 밸런스가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케르케즈, 프림퐁 둘 다 공격적인 그런 역할에 장점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또 이 두 선수를 동시에 가동했을 때는 수비적인 밸런스를 센터백들이 얼마나 감당해 줄 수 있느냐, 또 케르케즈, 프림퐁 둘 다 올라갈 건지 아니면 둘 중에 한 명만 올라갈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딱 베스트 11만 놓고 봤을 때는 진짜 엄청 셉니다. 이삭을 영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그런데 지금 리버풀은 별로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크게 두 자리에서 변동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일단 희망편을 봤을 때는 이삭이 영입되는 걸 가정해 봤습니다. 스트라이커 이삭이 영입되면서 에키티케가 왼쪽 윙어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삭과 에키티케 경기 중에 자연스럽게 스위칭하면서 플레이하는 그런 과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센터백은 링크가 있었던 마크 게이를 영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실력적으로는 게이보다는 코나테가 우위로 보이거든요. 지금 당장 봤을 때는. 그래서 게이가 온다고 하더라도 베스트 11은 반다이크, 코나테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주전은 변동 가능성이 있겠죠. 어쨌든 게이를 데려오면 센터백 뎁스도 늘어나고 게이는 또 양발 다 잘 쓰는 편이기 때문에 왼쪽 센터백도 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가정했을 때는 아주 탄탄해지지 않을까 싶고요. 공격진은 이 희망편대로 가정하면 에키티케, 비르츠, 살라, 이삭 그냥 미쳤습니다. 잉글랜드의 갈락티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리버풀이 희망편대로 된다, 저는 이렇게 불법 포백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좀 이 정도는 불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연 리버풀이 이런 희망편대로 스쿼드를 구성할 수 있을지 이적 시장이 끝나는 그 시점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의 예상 베스트 11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